자유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들은 어제 그저께 광화문에서 대행사를 마치고 지금 그 중동에서 화약고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사실은 와인버그 국방부 장관이 말할 때에 한국에 먼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나 예상했는데 중동에서 지금 큰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일이라도 한국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전 국민들이 알으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황준선 우리 쓰리스타 장군님을 모시고 지금 지구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우리가 예상하기를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예. 전쟁이 진행 중에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한 전쟁이 끝나야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 게 정상인데 이 중동에 이 화약고에 불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 이번에 일어난 그 이스라엘 그 사태가 왜 일어났습니까? 그 이유가 동기가.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대립은 네. 목사님 잘 아시다시피 네. 성경 구약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예.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본래 예루살렘만 해도 목사님 뭐 너무 잘 아시지만은 네. 원래 이스라엘의 수도였다가 옛 유대국의 유다. 네. 네. 나중에 그 이슬람의 성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쪽으로는 최근에 있어서 자기들이 차지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자기 것이라 할 만큼 네. 집착이 강하고 네. 이스라엘은 또 최근에 흩어져 있다가 독립을 하면서 네. 지금까지 이제 계속 대립을 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일어난 사건은 사실은 하마스라고 네. 테러 조직 중에 하나죠. 네. 예, 이 하마스가 공격을 한 것입니다. 가자지구라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네. 원래는 이스라엘이 건국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팔레스타인들을 다 몰아내기가 힘드니까 그대로 살게 했는데 네. 이 팔레스타인 중에 네. 뭐 이슬람 교도들이니까 다 네. 목사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또 기독교하고는 다르게 이슬람은 뭐 코란이냐 칼이냐 해가지고 거의 무력으로 전도를 한다고 할 만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갈등이 있다가 하마스가 이번에 이스라엘을 그야말로 기습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뭐 이제까지는 미사일로 공격을 했는데 이번에는 미사일뿐만 아니라 육상으로 쉽게 하면은 육상 조직이 침투를 해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한 인명 피해를 내고 납치 살상을 자행한 것입니다. 네. 그 앞에 그 원초적인 역사적 근원을 우리 한번 되짚어 보면은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또 그 성전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심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할 경우에는 그 예루살렘이 항상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뭐 점령당하기도 하고, 맞습니다. 예, 또 뭐 이렇게 항상 환난이 왔는데 2000년 동안에 그 예루살렘에 환난이 온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 때문에 그때의
유대 그 타락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외치기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달라고. 예, 그걸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죄값이 이루어져서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토스 장군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지 않습니까? 네. 당했을 때에 이제 그때의 유대인들은 다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 다 흩어졌죠. 흩어졌어요. 이제. 다 흩어지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흩어지니까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니까 비어 있는 그 예루살렘을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이 예. 하나씩 모여가지고 거기를 거의 2000년 가까이를 살았지 않습니까? 살다가 이제 1945년도에 48년도에 그 유대인 지도자 영국의 와이즈만 박사가 이스라엘 독립운동을 시작을 해서 그때가 이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전체가 영국의 통치하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를 만들어 달라, 이스라엘 회복시켜 달라 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지중해 해안에 조그맣게 이제 만들었는데 이것이 이제 6.1 전쟁을 통해서 확대하고 해서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를 이제 건국을 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2000년 동안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처음에는 뭐 한 30만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뭐 300만, 500만, 지금은 한 900만이 넘었습니다. 900만이 넘었어요. 예. 와, 930만 정도 됩니다. 와, 그렇군요. 그럼 거의 1000만 다 돼가네요. 예. 그 있는데 그러니까 2000년 동안 그 이방인들이 점령하고 있던 그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은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쫓겨나니까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착촌을 만들어줬죠. 이제 맞습니다. 만들어줬는데 그러니까 그 유대 민족들은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건 나라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고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은 2000년 동안 우리가 살았는데 무슨 소리냐. 그래서 그 싸움이 이제 계속 되다가 이번에 일어난 이 그 사건은 그러니까 전착촌을 그 유엔에서도 지원을 하고 이스라엘에서도 지원을 해서 정착촌 만들어 줬으면 그냥 그대로 잘 살면 되지. 기어코 또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을 또 뺏으려고 이 전쟁을 시도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땐 저 굉장히 어리석은 짓 같은데 뒤에는 이번에 또 뭐 이란이 뒤에서 배경에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예, 하는데. 그 중동 지역의 국가들이 네. 이란을 주축으로 하는 이란의 세력하고 네. 사우디아라비아 또 요르단 이런 서방 세계와 좀 친밀한 이 국가들하고 이렇게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하마스라는 테러 조직뿐만 아니라 그 헤즈볼라, 네. 그다음에 지난날 그 용명을 떨쳤던 알카에다 네. 전부 이것은 배후가 이란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이란이 순위파입니까? 예. 순위. 이란은 순위 시아가 있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이란은 시아입니다. 시아. 시아파. 예. 그 이라크의 후세인이 순위파일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슬람의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게 시아입니다. 네, 다수고 순위는 이제 좀 규모가 적고 네. 그런데 시아파만 이렇게 되어 있는 곳, 순위만 되어 있는 곳은 어떻게 보면 조금 안정적인데 네. 이라크 같은 경우는 18개 중에 몇 개 주가 시아 순위가 이렇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항상 불안하죠. 같은 나라에. 그런 불안이 있고. 그건 두 개 나라로 나누는 게 차라리 낫지 않습니까? 그 이라크 같은 나라는. 그 그러니까 나라에서 그게 싸우지 이제 말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네. 그다음에
공산주의 네. 이렇게 이념 대결을 하듯이 그것은 또 종교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또 더 강구합니다. 네. 예, 그래서 요번에 이제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네. 이란이 배우가 아니냐. 예. 저도 이란이 배우라고 봅니다. 그런 배우 그 세력이 없으면 저렇게 무모한 짓을 못하죠. 예. 그다음에 요번에 한 5천 발의 미사일을 쐈습니다. 네. 예. 이 테러 조직이 네. 그런 그 지원을 못 받으면은 미사일을 5천 발 갖고 있기도 쉽지 않고, 네. 예, 쏘기도 쉽지 않은데 이란이 가는데 그 이유는 뭐냐? 그 본래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네. 그 중동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처음부터 미국과 친밀했던 나라들은 다 지금 잘 삽니다. 아. 그런데 옛날에 소련하고 친했던 이란이 그렇고 시리아가 그렇고 그렇죠. 예, 전부 못 삽니다. 왜? 참. 내가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네. 위에 권력층들이 말은 서민, 약자 뭐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결국 이라크나 또는 뭐 북한하고 똑같은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이제 목사님 잘 아시는 대로 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이스라엘하고 네. 굉장히 밀접해졌습니다. 음. 여기에는 미국의 역할이 컸습니다. 네. 그걸 못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이란이 만약에 배후로 작용했다 그러면은 네. 이런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하고 더 밀접하게 뒀다가는 안 되겠다는 이런 그게 있고, 그래서 이 하마스를 지원했다는 게 네. 지금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입니다. 아니 근데 이스라엘은 세계 제1의 정보기관 그 모사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세계 제1의 우리나라 국정원보다가 다 예산이 8배라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왜 이번에 이 사건을 미리 감지를 못하고 예방을 못했을까? 목사님, 네. 그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정말 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아. 뭐냐면은 이 하마스라는 테러 조직의 그 공격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쉽게 하면 아날로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은 네. 군사력 규모는 적고 국민들 규모는 적지만은 어떤 군사력 순위 면에서는 네. 뭐 한 우리보다 훨씬 못하죠. 네. 전체 왜 규모가 적으니까. 그런데 질적인 면에서는 가장 뛰어난 군대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리고 우리와 같이 징집제를 가지고 있고, 네. 우리는 여성은 징집하지 않지만은 네. 미국은 관계없이 남성 여성 다 징집합니다. 아. 그리고 우리 군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벤치마킹하는 분야는 뭐냐면은 이스라엘도 상비군은 적습니다. 아. 예비군으로 전쟁이 일어나면은 예비군을 이용해서 전쟁을 하기 때문에 네. 이 예비군에 대한 동원 체제라든가 평소 관리라든가 네. 그다음에 국가적인 어떤 시스템 자체가 정말 너무 잘 돼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걸 벤치마킹 하려고 하는데 네. 요번에 이제 지금까지 뭐 나온 이런 전문가들의 그걸 견해를 보면은 결국은 모사드, 네. 저 이스라엘은 모사드뿐만 아니라 군의 정보기관이 또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모사드 하나뿐만 아니라 국가가 또 다른 정보기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 네. 세 개가 다 정부 모든 국가에서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최고의 정보기관인데 네. 이번에 놓친 겁니다. 화. 왜 놓쳤느냐? 결정적인 것은 뭐 몇 가지 있지만은 네.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것은 결국 이스라엘의 정치가 정파 싸움, 당파 싸움을 하면서 여기에 정보기관도 흔들렸다는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결국은 정치가 가장 근본된 원인이 되었다고 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언론도 그렇게 보도하고 있는데,
정치 분열 이것이 이제 모사드를 망가뜨렸다 그런데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가 지금 도입을 했습니까? 하려고 하는지는 하려고 하는 것이 그 아이언돔. 아이언돔. 예. 아이언돔은 미사일이 뭐 날라오면 미사일을 잡는 그 그렇죠. 가장 방어막이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예. 중요한 방공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번에 그게 왜 작동을 못 했을까요? 너무 많은 너무 예, 많아서. 우선 기습을 당했고 이야. 너무 많은 포탄이 날아와 가지고 음흠. 이게 혼란에 빠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 사드가 있지 않습니까? 예. 북한의 미사일 잡는 거, 오는 거. 예. 사드가 뭐 우리는 뭐 성주 하나밖에 없죠? 예, 지금 배치는 네. 성주에 돼 있는데 그다음에 그저 일부는 미군 비행장, 미군이 있는 비행장, 아, 군산 비행장, 아, 저 오산 비행장 아, 일부씩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 이번에도 뭐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네. 북한은 장사정포가 약 14,000여. 이야. 그래서 세상에. 그것들이 북한이 저 하마스처럼 동시에 계속해서 할 때에 우리 방공 시스템이 막아낼 수 있느냐? 아, 저는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사실 아이언돔은 지금까지는 하마스나 테러 조직에서 그 미사일을 몇십 발씩 쐈습니다. 네. 그러면 거의 다 잡아냈습니다. 이번에 뭐 5,000발을 쐈다니까 네. 거기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던 겁니다. 항상 그 중동 사태를 보면 이스라엘은 저쪽에서 공격할 그 기미가 보이면 선제적 타격을 먼저 했잖아요. 항상.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는 놓쳤단 말이에요, 그게요. 예, 그것은 이제 네. 모사드를 비롯한 정보기관의 약점이 드러난 거고. 야. 예. 그렇게 볼 때에 우리 이제 결국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은 이제 한국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느냐. 한국에도 동시에 미사일을 뭐 북한에서도 5,000대 이상 동시에 쏠 능력이 있잖아요, 북한도. 있다고 봐야죠. 있다고 봐야죠. 그때 우리가 우리는 저기 패트리어트니까 그 미사일. 패트리어트. 예. 네. 예. 그걸로- 패트리어트가 있고 네. 사드를 도입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아이언돔을 검토를 했었죠. 근데 그걸로 우리도 못 잡는다는 게 이번에 중동 사태 통해서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아마 군에서도 상당히 긴장감을 가지고 네. 재검토에 들어갈 거라고 보는데 네. 사실 우리는 중동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북한 쉽게 하면은 북한 정규군대 네. 우리가 지금 서로 대치해 있거든요. 네. 이번에 이제 당한 것은 테러 조직 하마스는 우리 정규 조직은 거의가 뭐 위치나 우리가 북한의 장사정포 이런 걸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그만 전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네. 24시간 거의 전 시간을 모든 첩보 능력을 중복해 가지고 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모사드가 못 잡은 것은 네. 너무나 아날로그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에 네. 이렇게 할 줄은 몰랐다. 그다음에 이 테러 조직이란 것은 네. 주거지가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방해하고 똑같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취약점을 이번에 이제 발견한 거고, 저는 뭐 우리나라 이제 뭐 우리 국방부에서도 대책을 세우고 또 이것이 또 예산 반영하고 가려면은 대통령께도 보고가 돼서 시급하게 이제 보완 조치가 될 거로 보는데 네. 빨리 뭐 더 많은 방공 시스템을 우리가 보충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을 그 예산을 좀 빨리 더 확보해서 속도를 높여야 됩니다. 속도를 높여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결국 정치 수준이 높아지지 않으면은 네. 예, 국군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또는
국회가 정치가 네.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목사님 그 지금 그 네탄야후라고 네. 이스라엘 총리입니다. 네. 지난번에 총리를 했었죠. 그때는 제법 잘했습니다. 아. 그런데 한참 있다가 다시 이제 지금 나와서 총리가 된 뒤에 여러 가지 정치적 갈등이 많은 겁니다. 예. 그래서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란이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어떤 친밀 관계가 더 강화되기 전에 뭔가 경고를 해야겠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것은 네. 지난번에 저희들 우리 이제 저희 애국 시민들은 거의 다 아는데 네. 다음 전쟁 있지 않습니까? 네. 또 넥스트 워에 그렇죠. 와인버거 전 미 국방장관이 네.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런 곳에서 일어날 것이다. 네. 그래서 제일 먼저 가능성이 높은 데를 우리를 뽑고 네. 중동을 뽑았습니다. 아. 그다음에 동구권, 동구권. 예, 러시아에서 소련에서 동구권을 뽑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대만입니다. 음. 그다음에 멕시코입니다. 네. 5군데입니다. 순서가 바뀌었네요, 근데. 예, 순서는 바뀌었는데 네. 이미 우크라이나하고 네. 중동. 네. 중동이 지금 그 예측대로 더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본래 우리 한국을 가장 가능성이 크게 보고 네. 한국이 일어날 때는 대만하고 연계가 된다. 왜? 중국 때문에. 네. 이런 그 의견을 그때 냈는데 오히려 러시아에서 푸틴에서 우크라이나 동구권이 그랬고 그다음에 요번에 하마스 이거는 거의 정규전 상태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정책을 볼 때 네.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이거는 1973년에 했던 그 중동 전쟁 네. 그때도 목사님 그 73년도면 제가 생도 6.1 전쟁. 예 2학년 때인데 네. 그때까지는 전부 아까 목사님 말씀한 대로 네. 이스라엘이 선제적으로 해가지고 네. 초전에 박살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한 초전에 네. 굉장히 당했습니다. 기습을. 음. 그 왜 당했느냐 하면은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정보는 여러 가지 수단을 중첩해서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공위성이나 군사위성 같은 데서 하는 그런 정보, 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그 우리 정찰기의 정보, 네. 뭐 또 사이버, 그다음에 저 인간 정보. 네. 그런데 그 6.1 전쟁 때는 목사님 잘 아시지만은 6.1 전쟁이 사다트 네. 이집트 사다트 맞아요. 왕 때 붙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모세 다이안하고. 그때 네. 이스라엘이 네. 그 휴민트 인간 정보 그 앞에 나세르 있지 않습니까? 네. 나세르의 사위가 거의 한 20년간 그 이집트의 최상층부에 있으면서 네. 간첩을 간첩 노릇했구나. 간첩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똑같네. 예, 간첩했는데 네. 경고를 했습니다. 사위가 네. 언제 아. 공격을 할 것이다. 아.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런 그 정보를 제공을 몇 번 하니까 딱 준비하고 그다음에 하고 있다가 아니거든요. 네. 훈련이었다 그러고 기만술에 속은 겁니다. 아하. 그래서 실제로 그 할 때는 이거 여덟 며칠 몇 시에 한다 했는데도 그냥 정보기관들이 네. 이걸 가치를 낮게 본 겁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막 그 공격을 이집트군이 공격했을 때 굉장히 밀렸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은 그 모사드 정보기관이 사실 무너졌다고 이렇게 본다면 세계적인 그 정보기관이 미국 CIA 있잖아요. 예. CIA는 왜 이걸 미리 사전에 그 예고를 못했을까요? 그래서 요번에 네. 전문가들이 보는 것 중에 네. 왜 이스라엘이 이번에 이렇게 당했느냐 중에 또 한 가지가 네.
결국 미국과의 이 뭐 동맹 관계가 아니니까 네. 미국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그렇죠. 모든 경제, 군사 모든 분야에서 밀접하게 돼 있는데 네. 미국하고 우리처럼 그 철저한 동맹 관계를 하거나 미군을 주둔시키지 않은 것은 그 이스라엘 고집 때문입니다. 우리가 남을 의지하면은 우리 스스로 나태해진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까지 계속적으로 미군 주둔을 밀어내고 우리는 독자적으로 또 그만큼 또 뛰어나니까. 그런데 만약에 미군이 거의 주둔했거나 네. 미국하고 더 했으면은 감히 이란이 이런 사주를 해서 테러 조직인 하마스나 히즈볼라가 할 수 있었겠느냐. 이게 또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 그 칠함대가 지금 급파되고 있죠. 예, 예. 현재. 그러면 그 근원인 이란을 미국이 이란을 칠까요, 안 칠까요? 앞으로 저는 치기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고 봐요. 앞으로 뭐 또 상황 변화에 따라서 가는 거지만은 네. 이게 국제적으로 이목을 끌고 또 에스컬레이터 돼가지고 또 국제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네. 명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명분을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고 이게 미국이 지금 계속해서 최근에 지난번 이라크전 대테러전 이후에 신경을 쓰는 것은 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우리 돈을 써서 가서 이렇게 희생이 되고 우리가 부담이 돼야 되느냐. 그게 이제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거든요. 네. 거기에 가장 상징이 트럼프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런 문제 때문에 당장 이란을 공격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제 개인 의견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역시 그 옛날에 6.1 전쟁 또 이스라엘 전쟁 때마다 나타났던 대로 해외에 있는 그 유대인들 미국을 비롯하여 학생들이 다 비행기 타고 지금 본국으로 다 들어가고 있는데 참 그게 감동입니다. 네. 근데 그렇게 이슬람 같이 종교로 모정된 그런 나라들은 오히려 도망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참 그걸 보면 중동 전쟁 때도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힘이 그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지난번 중동 전쟁 할 때도 네. 뭐 나이 여부를 막론하고 남녀 구분 없이 네. 그 동원령을 내리니까 전부 들어갔습니다. 네. 그때는 또 유명한 뭐 배우나 유명한 그 학자들이나 네. 관계없이 다 들어갔습니다. 야. 이번에도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애국이고 그런 것을 정말 우리나라가 본받는다면 세계에 지금 무서워할 그게 없는데 네. 현재 상태로 보면은 우리는 동원령 내려도 뭐 병역 기피부터 뭐 너무 많이 하는데 네. 우리 청년들이 돌아오겠습니까? 네. 그 미국은 이란을 치지 않는다 해도 이스라엘은 뭐 눈치 보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네. 이스라엘이 바로 그 이란에 대해서 장거리 미사일 공격을 할까 안 할까요? 보복을 이란에 대하여. 그건 이제 이란이 배후 세력이다. 네. 이런 그게 확실하면은 가능성이 있는데 전 그것도 좀 낮게 보고 네. 일단은 그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이건 정규전이다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이번 기회에 테러 조직을 벌써 하마스 네. 고위직 2명이 어제 살해됐습니다. 하하. 이것은 뭐 그냥 폭격이나 미사일 이런 것도 있지만은 네. 뭐 자기들이 그 모사도 요원들 해가지고 이번에는 가만두지 않을 것 같은데 네. 한 가지 이제 좀 약점이 뭐냐 네. 너무 많은 인질이 있기 때문에 인질을 방패로 그 하면은 인질 뭐 100명밖에 안 된다는데요. 100명 아니라 100명 아니라 정부로서는 또 네. 이스라엘 그 내 국민이 인질로 있는데 마음 놓고 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국방장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가자 지구에 대해서. 예? 이제는 수도, 전기, 네. 물 다 끊어버리겠다.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그 안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정착촌에 대하여. 그렇죠. 예. 아, 왜 너희들 때문에 테러리스트 때문에 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당하느냐. 네, 오히려 굉장히 좋은 효과를 겁니다. 예. 우리 옛날에 빨치산 토벌 할 때 네, 베트남전에서 베트콩들 할 때 제일 첫째가 이 민심, 네, 그러니까 주민들로부터 이 격리시키는 겁니다. 예, 그런 면에서는 저는 잘하고 있다고 보고 그 대신 이미 정규전이다 네.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스라엘의 그 직접적인 무력 보복이 굉장히 장기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저렇게 돼버리면 자기들의 전착촌을 잃어버리고 그 옆에 나라인 그 뭐 이쪽 북쪽으로는 시리아 쪽으로 예. 이쪽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새로운 전착촌을 또 새로 만들어야 될 텐데 이런 것을 다 알면서도 그 지휘부가 그 지도자들이 왜 이런 무모한 5,000발 미사일을 쏘면 아니 이스라엘 성질을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 5,000발 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10,000발 이상을 쏠 텐데 그 지도자들이 왜 이런 무모한 짓을 왜 할까요? 도대체가. 그러니까 뭐 우리 북한도 마찬가지인데 네. 우리 자유주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시스템을 가지고 안보를 이렇게 대비를 하고 합니다. 네. 시스템이란 것은 어느 한 사람의 의견이나 이것보다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네. 시스템을 가지고 예방을 하고 억제를 하고 대비를 하고 또 조치를 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네. 공산주의 국가, 독재 국가, 그다음에 이란처럼 신정 국가 이런 데는 거의 한 사람의 의견이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 호메이니가 죽고 난 뒤에 네. 이란을 통치하고 있는 친구도 굉장히 강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국은 이제 우리 한국 문제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이제 클 수밖에 없는데 북한이 저런 또 모형 흉내를 내서 저런 짓을 할까 하는 것이 최고의 염려가 되는데 북한이 저 되는구나 미사일을 한꺼번에 5,000발 북한은 뭐 10,000발도 쏠 수 있겠죠. 쏘면은 되겠구나 하는 이런 착시 현상을 또 북한이 일으키지 아니할까. 충분히 있고, 그게 있고 네. 저는 이것을 이제 우리 목사님이 평소에 우리 국민 교육은 계몽 운동을 위해서 말씀하시고 설교하시고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주한미군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유엔사령부는 말할 것도 없고 네.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곳에는 안정과 네. 뭐 성장이 따라가는 게 역사의 교훈이고 네. 미군이 있다가 철수하면은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성장이 멈추고 오히려 거기 있던 외국의 기업들이 다 철수하고 이런 나라가 망하는 이런 것들이 이번에도 보면은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이스라엘이 모사드의 어떤 방심, 네. 왜 모사드가 방심을 하게 됐느냐? 당파 싸움에 휩쓸렸다는 거죠. 정치에. 네. 그래서 이 정치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야 된다.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고. 네. 그래서 정치에 의해서 국가의 중요한 기관들이 우리는 지금 목사님 너무 저보다 잘 알고 계시지만은 국정원이 네. 문재인 정권 때 거의 간첩이라고 하는 인원이 가장 중요한 기조설정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간첩이 들어가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미국이 그나마 세계의 패권 국가로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정치 때문에
국가의 어떤 기관들이 중요한 기관들이 중간에 정무직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흔들어 놓고 이런 것들은 미국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첫째는 이거 미군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거나 다시 한번 저는 깨달았고 미군이 거기 소수의 고문단 정도라도 있었으면은 그렇게 네. 못합니다. 미국은 자국 국민들 한두 사람이 희생을 당하고 한두 사람이 그걸 해도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잘 본받았으면 좋겠고 또 하나 문제가 정말 북한이 어떻게 하겠느냐. 예, 이것을 심도 깊게 해서 특히 최근에 이번에 이제 그 국방장관이 된 신원식 장관부터가 여기에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테러 조직이 하는 것하고 북한이 하는 것은 성격적으로 좀 다르지만은 안보란 것은 뭐 너무 무리하게 하더라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조선일보 기사 아까 나왔던 거 한번 띄워주시면 결국은 정치 분열 조선을 위로 띄워주시면 이번 사태는 결국은 이스라엘 내에 있는 정치 분열 때문에 세계 최고 모사드가 망가뜨려졌다. 이렇게 지금 조선일보는 보도하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볼 때에 정치 분열,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분열은 이스라엘 분열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주사파 이 정권들이 정치가들이 지금 연방제 통일로 가자 하는 세력이 국민의 절반 가까이 컸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돌려 세워놓은 것이 강화문 우리 애국운동인데 그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을 시켜서 임시로 재앙을 막았을 이제 상태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1년 정치해보고 난 뒤에 아찔할 뻔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안 됐으면 대한민국은 이미 벌써 연방제로 넘어갔겠죠 북한으로. 예. 네, 이재명이가 됐으면. 예를 들어서 검수완박이라든가 네, 뭐 지금 다수의 혐오로 네, 이렇게 하는 그 더불어민주당의 걸 보면은 뭐 북한이 실행만 하면은 네. 그냥 일단 가면은 엄청난 혼란이 생기고 북한에 또 어떤 적화의 유혹을 주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이고 네.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당장 오늘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정말 우리 자유통일당이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 줄로 기대하고 네. 아직까지도 이제 많이 줄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까지도 보수 분열이다, 우파 분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정말 우리 방송을 많이 보시고 네. 또 우리가 주장하는 것을 잘 살피시면은 네.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내년 4월에 정말 보수 우파가 200석을 차지해야 되고 그것도 중요한데 네. 우리 자유통일당이 들어가서 우리 정치 수준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맞아요. 예, 이런 일에 여러분 적극 기도하시면서 협조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앞으로 진행되는 사안을 또 계속 저희들이 이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우리가 강화문 운동 10월 9일 날 강화문 집회가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큰 힘이 됐을 겁니다. 예. 큰 힘이 됐고 또 내년에 우리는 4.15 총선에서 국민의힘 정당이 149석을 하고 또 자유통일당이 51석을 하면 이거야말로 정말 천상의 조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면 만약에 이제 세 가지 경우인데 한 석이라도 졌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바로 그날로부터 끝나는 겁니다. 사실은 내년 4월 10일 선거에서
겨우 이겼다. 예를 들어서 한 155석 정도 이겼다. 국민의힘 정당 이겼다 그래도 결국은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때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1960년대 초 4.19, 5.16이 일어나기 직전 상태로 혼돈 가운데로 몰고 갈 것입니다. 이겼다 해도 155석을 이겼다 해도 그래서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200석 이겨야 됩니다. 200석. 200석도 국민의힘 정당 한 개만 200석 하면 의미 없어요. 왜? 그 안에서 또 싸울 것이니까. 뭐 홍준표, 그 다음에 이준석, 유승민 뭐 뻔해요. 뻔해. 예, 또 싸울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견제장치를 하기 위해서 자유통일당이 51석이 딱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일본의 공명당이 자민당을 견인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이제 나라가 살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한국 사태가 이제 참 굉장히 위험해졌는데 장관님 말씀 한번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 저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7월 27일 날 평택 집회를 안 했으면은 지금 또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 참. 여러분, 평택 집회는 단순히 개딸들을 막아내고 주사파를 막아낸 그게 아닙니다. 목사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시고 목표를 두고 하셨지만은 정말 전 세계에 또 특히 미국에 우리 한국 국민들이 절대로 은혜를 잊어버리는 국민이 아니고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는 일부 무리가 있지만은 대부분의 국민은 한미동맹을 정말 고마워하고 주한미군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전해줬습니다. 네. 지난번 목사님 미국 가셔서 상하원 의원들 만났을 때 제가 이제까지 접촉했던 그런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르게 네. 정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정말 한국 국민들이 이렇습니까? 너무 큰 결과를 갖고 왔습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강서구청장 선거하고 공교롭게도 네. 성공적으로 끝난 지난 10월 9일 네. 우리 구국대회가 정말 시너지 효과를 얻었다고 봅니다. 네. 이제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일은 우리 방송에서 신문에서 네. 아직까지 보도조차 해주지 않지만은 강서구 내에서의 우리 자유마을 우리 조직의 움직임과 뜨거운 열정은 이제 강서구민들과 국힘당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네. 이미 여러 군데서 정말 광화문 세력이 네. 자유통일당이 정말 큰 일을 해내는구나 이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남은 시간에 꼭 우리 전화 한 번 더 하시고 강서구에 있는 투표권을 가진 분들 특히 우리 애국 시민들이 주저없이 자유통일당을 선택을 하시기로 해주시면 좋겠고 이제 내년에는 비례대표를 위한 선택은 당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국민들이 또 어떻게 변할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화될지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이 어떻게 변할지 네. 지금 하나님께서 잘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두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충성을 보여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 많은 댓글들이 이제 올라와 있는데 이거에 대한 모든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자유마을 1000만 조직 이제 560만 됐는데
천만 조직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요구하시는 것 또 견해 모든 걸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자유마을 천만 조직 이걸 빨리 완성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